자, 요거, 자, 이제 정리를 일단 한번 먼저 하고, 자, 좀 넘어갈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배운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이제 좀 어려웠으니까, 일단은 먼저 기저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저라고 하는 애는 뭐였다? 일단 첫 번째. 대표 원소를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일단은, 자, 생성이 가능해야 된다. 그 대표 원소가.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독립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자, 기저라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가.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넘어간 게 뭐였냐면은, 자, 정리 하나가 있었는데, 자, 그 어떤 집합이, 그러니까 기저가 될 필충 조건이 뭐여야 된다? 기저가 될 필충 조건은 유일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유일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어떤 벡터이든지 간에 유일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정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상, 집합이 있을 때 그게 일단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을 때 그게 기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기저로 자, 유일하게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뭘로 보였어요? 0벡터가 유일하게 표현이 되는지로 보였던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 풀이 할 때에는 자, 0벡터로 자, 0벡터가 이제 자, 유일하게 표현이 되는지 물론 당연히 0벡터가 아니라 다른 벡터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0벡터가 사실 제일 쉽잖아.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유일하게 0벡터가 표현이 되는지를 자, 확인을 해서 그게 이제 기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흐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은 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저의 이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기저라고 하는 애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1차 독립과 자, 이제 생성집합.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자, 지금 기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1차 독립집합하고 생성집합 중에서 개수가 더 많은 게 생성집합 개수가 더 많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기저의 개수가 자, 동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야. 이거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저에 대한 정리를 이게 1번이었고요. 이 기저에 대한 정리가 얘가 2번인데 이 기저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걸 알려면 1차 독립집합하고 생성집합 사이의 관계를 알았어야 돼. 근데 1차 독립하고 생성집합 중에서 생성집합의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로부터 뭐를 이끌어냈다? 기저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거를 이끌어낸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벡터 공간의 기저이든지 간에 그 개수는 무조건 같다. 그거를 이끌어낸 게 이게 정리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흐름이 이제 그렇습니다. 흐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자, 차원을 배운 거예요. 그 기저에 대한 건 이제 좀 배웠으니까 차원은 뭐다? 기저의 개수로 자, 차원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기저의 개수로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개수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어떤 기저이든지 간에. 그래서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저의 개수이다. 그래서 차원하고 관련된 그 정리가 차원 정리이다. 그래서 합공간의 차원을 구하는 거. 그죠? 네, 거기까지가 오늘 배운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은 이래. 그래서 큰 흐름은 기저가 뭐냐? 자, 그리고 기저에 관한 정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정리가 이해가 됐는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왔는데 그 차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차원 정리는 부가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거를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배운 건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할 때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잘 기억을 하면서 꼭 필수예제 문제랑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뒤로 넘어가세요. 이제.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 그러니까 자,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뭐 W라고 하는 게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분이잖아. 그럼 누구의 부분이냐면 원래 벡터 공간 V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 자, V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안에 원래 W라고 하는 애가
부분집합인 거야.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 벡터 공간에서 지금 이제 부분집합 W가 있는데 그 부분집합이 그 9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애를 이제 부분공간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대표적으로 지금 배운 게 이게 있어요. 앞에서 배운 거 알포. 이게 벡터 공간이야. 알포는 벡터 공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집합을 아까 어떻게 정했었냐면 그 U라고 하는 공간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자, X, Y, Z, W인데 얘가 알포의 원소인데 자, 얘가 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고요. 자, W가 0인.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다 모아놓은 게 부분 공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벡터 공간. 그죠? 근데 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원래 어디 있는 애야? 이 원소들이. 알포에 있는 원소들이잖아요. 그죠? 알포에 있는 원소들이잖아.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부분이라고 해서 부분 공간에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돼. 얘가 벡터 공간 알포의 부분 집합이야, 얘가. U가. 이 원소들이 부분 집합인데 얘가 그 9가지 공리를 다 만족하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분 공간에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 9가지 공리를 다 만족을 하는 게 보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 이 알포가 벡터 공간이라는 걸 보이는 것도 어려운데 이 부분 공간이 그 9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뭐만 보이면 되냐면 어차피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알포의 성질을. 그래서 뭐만 얘가 만족을 하면 부분 공간이 되냐면 첫 번째가 닫혀있다야. 닫혀있다. 닫혀있다는 뜻이 뭐예요? 얘네들끼리 계산을 했을 때 여기는 원소 2개를 더했을 때 다시 요 안에 들어가느냐. 그게 닫혀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 아무거나 2개를 선택을 해서 그 둘을 벡터에 덧셈을 했을 때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냐? 그게 닫혀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0벡터가 그 안에 있느냐? 이 집합 안에 0벡터가 자 이제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따지면은 그냥 얘가 부분 공간이 돼요. 왜냐면 알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공간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돼,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여볼게요. 얘가 아까 벡터 공간이라고 했었잖아.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 한번 봐볼게. 되는지.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닫혀있다는 쉽게 생각하면 요거야. 아무 원소나 한번 선택해보세요. 여기에서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아무 원소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한번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0. 자, 여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마이너스 1, 이거 3개 더해주면 0이어야 되잖아. 0 만족하고 W 0이고요. 이 들어가, 여기 안에. 그죠? 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1, 0, 마이너스 1, 0. 얘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이거 2개를 더했을 때. 이거 2개를 더했을 때도 여기 안에 들어가느냐? 그걸 확인해주면 돼. 근데 더했을 때 한번 보세요. 자, 더한 결과를. 자, 더해볼게요. 자, 더해보면 0, 1, 마이너스 1, 0이거든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죠? 이게 닫혀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임의의 원소가 다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닫혀있냐의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소를 지금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2개의 원소를 더했을 때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게 닫혀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건 선생님은 아무거나 지금 특정 대상을 하나로 한 거지만 임의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임의대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저거를 표현할 때.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아무 원소니까. 자, A, B,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0.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무 원소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3개 더해주면 0이고, W 0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C, D,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는 0. 일반화하는 게 어려운 거야. 선행대수는. 이거 2개 더해보는 거야. 그럼 더했을 때, 자, A 플러스 C, B 플러스 D,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지금 2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 2개 더했을 때 들어가. 이거 더해주면, 이거 3개 더해주면 0 나오잖아. W 0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선행대수는. 어쨌든 그래서 닫혀있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0벡터가 있느냐? 자, 0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0000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 알파의 0벡터가 000이었잖아. 그럼 당연히 얘 부분집합의 0벡터도 0000이야. 근데 들어가는지 확인해보면 000 더해주면 0이고 더블 0이니까 여기 안에 0000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 만족하니까 얘는 뭐다? 부분 공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렇게 보이는 게 그 이제 부분 공간임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부분 공간임을 판단하는 방법은 0벡터가 있느냐? 자, W 원소, 아무 원소 선택을 했을 때 걔네들의 스칼라에 곱해가지고 더한 것도 다시 그 있느냐? 공간 안에 있느냐? W 부분집합 안에 있느냐? 그 두 가지만 확인하면 부분 공간임 확인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필수 예제 문제.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자, 요거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W 보면은, 자, X, Y, Z인데, 자, 조건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자, 0.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지금 X, Y, Z래요. 자, 그럼 얘는 부분 공간 될 수 있는지 확인해주면, 0벡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사실 확인하는 건 쉬운 것부터니까 0벡터. 000이 여기 안에 들어가느냐, 이 집합 안에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원소, 아무 원소 두 개 선택을 해가지고 더했을 때 다시 되느냐? 돼요. 그죠? 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A, B, C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D, E, F 아무 원소 선택해. 그럼 이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원소라면은 D 플러스 E 플러스 F는 0이에요.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야.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두 개 더해주면 A 플러스 D, B 플러스 E, C 플러스 F인데 이거 세 개 더해주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단 말이야. 이게 세 개 더해주면은 A 플러스 D 플러스 B 플러스 E 플러스 C 플러스 F인데 이거 세 개 더해주면 이거가 0이고 이게 0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더한 대상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닫혀있다. 그럼 이거 부분 공간이네. 끝. 이렇게 보이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근데 2번은 돼요, 2번. 자, 2번 한번 보세요, 2번. 자, 부분 공간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하라 그랬는데, 이게 부분 공간이 안 되거든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을 안 한다는 얘기야. 뭐를 만족 안 해요, 그 2번은?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0벡터가 없잖아. 자, 여기 지금 1이어야 돼. 그죠? 그 문제가. 그죠? 자, 그러면 0벡터 여기에 존재하는지 보려면 0벡터가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뭐 해줘야 돼? 이거 3개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는데 이거 3개 더했을 때 1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거 더했을 때 1이 안 되니까 이거 3개 더하면 1이 안 되니까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야. W 안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애초에 1번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0벡터가 안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 문제 1번은,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함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고요. 그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의 가번. 자, 2번에 지금 가나 중에서, 자, 부분 공간임을 찾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하고 나 중에서, 자, 부분 공간이 된 거 한번 찾아봅시다. 간단히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 보면 돼요. 그 가하고 나가 각각 보이면 돼요. 가가 0벡터가 들어가느냐.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더했을 때 아무 원소 선택해서 더했을 때 그게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 집합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는 그 부분 공간에 되는 조건 두 가지를 어떻게든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집합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 공간이 되는 그 방법 두 가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집합의 형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어렵게 나와도, 자, 가처럼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자, 얘는요, 가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자, 일단 첫 번째. 자, 얘가 지금 R3의 부분 공간이 되면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0벡터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이 집합 안에. 이걸 선생님이 가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가 안에 들어가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어때요? X, Y에다 뭘 집어넣으면? 0, 0을 집어넣으면 이게 0, 0, 0이 되니까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자, 두 개 원소 아무거나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더했을 때도 이 안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자, 이 원소의 형태를, 이게 이 원소의 형태니까 이거를 임의대로 써주면 돼. 뭐라고, 어떻게 해요? A, B, 7A-5B.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C, D, 7C-5D. 얘가 임의의 두 원소잖아. 이렇게 생긴 형태. 그죠? 그럼 이거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더해주면 일단 더해보세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자, A 플러스 C, B 플러스 D, 7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5의 B 플러스 D,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구조 형태가 지금 어때요? 이 형태랑 완전히 같은 거 아니야? 요 XY에 뭘 집어넣으면? X에 A 플러스 C, Y에는 B 플러스 D를 집어넣으면. 그죠? 그러면 이 형태랑 완전히 같아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이 형태가 그거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야? 요 집합 안에 들어가는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인 거야, 2번은. 그러니까 얘는 맞다. 그러니까 얘는 부분 공간이다. 이렇게 보이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는요? 자, 얘는요, 0벡터가 존재하느냐? 일단 자, 그럼 000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봤는데 XY 곱해주면 있어. 돼.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 나는. 그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XY가 0이잖아. 그러면 300하고 030은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야. 맞죠?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이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330이죠. 330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들어가는 원소에 안 들어가는 원소예요. 이게 안 들어가잖아. 이거 두 개 곱하면 9인데 안 들어가잖아. 그럼 두 개 지금 원소를 여기서 선택을 했는데 더했더니 안 들어가, 이게 이 원소가, 결과가. 그러니까 2번이 지금 실패한 거야. 틀린 거야. 1번은 됐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원소 두 개를, 이 안에 있는 원소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원소가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부분간의 정의인데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 330이. 그죠? 그러니까 2번 땡,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부분 공간에 대한 감을 잡아야 돼. 집합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0벡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 두 개 아무거나 선택을 했을 때 그 더한 결과가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주면 이게 부분 공간의 정의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번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야, 이게. 그죠? 네, 거기 나오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 가가 이제 부분 공간이고요. 나는 자, R3의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이 문제 1번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그 이제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함수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일단은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해보고요. 그 이제 내일 주간 테스트를 보내줄 거거든요. 거기 안에 그 선형대수 개념이 이제 들어갈 거야. 알겠죠? 이제 선형대수가 이제 추가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미적분학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주간 테스트는 계속 똑같이 그냥 그 이제 미적분학 몇 문제에다 선형대수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낼 거니까 일단은 그거 이제 시간이 되면은 꼭 풀어보고, 일단 중요한 거는 선형대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에 가서 이 개념을 조금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 그 뒤쪽에 나오는 이제 막 선형사상 그리고 이제 뭐 벡터 이제 선형사상을 가지고 이제 만든 뭐 행렬 뭐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반이 제일 중요해요. 초반만 이해가 잘 되면 이 뒤쪽은 뭘 어때 이제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 좀 잘 해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하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